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몇 도냐면 영하 2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추위가 조금 물러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바람이 좀 쌀쌀하면 봄바람은 조금 파고드는 것 같아서 좀 춥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날에는 따뜻한 물을 조금 마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천변을 좀 걸었는데, 천변을 걸으면서 좀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서 그런지 별로 추위도 안 느끼고 딱 기분 좋은 그런 서늘함? 그런 정도였어요. 네. 평상시에는 그냥 일회용 장갑을 끼고 쓱쓱쓱쓱 주워서 왔는데, 어제는 집게를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갈 때 용기를 하나 들고 나가서 이제 올 때 두부를 좀 사오려고 그렇게 해서 겸사겸사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천변을 걸으면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아이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버리고 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그 밑으로 쓰레기 위에다 버린 것들이 다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물에 가서 이렇게 떨어져서 있으니까 비닐도 그냥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제 물로다 해서 다 바다로 흘러내려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라도 그냥 주워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집을 나갈 때는 운동 삼아 운동을 하러 갈 겸해서 커다란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작은 소소한 일을 그냥 실천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집에서 비닐 한 장 또 집게 하나 들고 나가서 좀 줍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큰 영향은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주술 때마다 조금 버리지 않고 살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문제점은 되게 많이 있죠. 이제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풍요롭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풍요로움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면서 잘 보존하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후 PD라는 카페에 가입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 독서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 환경 쪽에 대한 독서를 하는 분들인데, 생명의 아픔이라고 박경희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이 마침 도서관에 있어서 저는 빌려왔습니다. 빌려와서 읽는데, 아까 보니까 아까는 멋에 대해서 읽었고요. 멋에 대한 것도 되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있기는 해요. 이번에는 달맞이꽃과 백로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저도 안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안 보여서 조금 헤맬 수도 있지만 안경을 안 쓰고 한번 읽어볼게요. 달맞이꽃과 백로. 몇 해 전 중국에 갔을 때였다고 기억하는데, 일본의 재무장을 근심하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토 개념이 달라진 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 영토 개념이 달라졌다는 말의 뜻은 알만했으나 염려할 것 없다는 데에서는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1960년을 전후하여 식민지는 대체로 해방이 된 셈이고 정치적으로 독립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강대국 또는 전승국의 도덕적인 각성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로 번잡스럽게 된 식민지 경영에서 생산을 수단으로 하고 시장을 장악하여 이윤 추구의 경제체제로 전환한 것이 식민지 정신의 요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영토를 점령하는 것보다 무기를 생산하여 파는 것이 첩경이며 어떻게 이상화하든 내용은 그렇다. 즉 침략적 본성은 상존하는 것이다. 일본 상공에서 투하한 2개의 핵폭탄은 물론 오늘날 수백 수천의 핵실험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침략의 본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보다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재무장 군비 확장은 보다 치밀하고 은밀한
신식민주의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그렇고 사실 요즘에는 영토 개념이 달라졌다는 것에도 회의를 느끼게 된다. 과연 그것은 달라졌을까? 도시 영토 개념이란 무엇인가? 원주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꿩알 10개를 암탉에게 안겨서 10마리의 꿩새끼를 부화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족제비의 습격으로 절반은 결단이 났고 그 후 부주의로 닭장문을 열어놔 꿩들은 다 달아나고 말았다. 거의 다 자랐다고 하나 어딜 가서 뭘 먹고 살까 심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뜰과 이따은 숲에서 꿩 우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반갑고 기특했다. 생명의 강인함이 경이롭고 슬프기도 했다. 그리고 10년 넘게 숲속에 터전을 잡고 일가를 이룬 꿩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되어 밭을 메곤 했다. 더러는 고양이의 습격도 받았을 것이며 사람의 손도 탔을 것이다. 한 번은 공기총을 들고 숲에 나타난 사람에게 나는 악을 쓰기도 했다.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꿩 우는 소리가 아주 딱 듣기 싫어졌다. 꿩뿐만이 아니라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꾀꼬리 울음도 간혹 들려오곤 했다. 집은 모조리 헐리고 사람들은 어디론가 다 떠나버리고 텅 비어버린 마을. 사람이 없어지니까 낙원이 되었는가? 새들이 모여들어 구성지게도 울곤 했다. 논이며 밭이며 숲 할 것 없이 머지않아 아파트를 위시하여 각종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설 판인데 새들은 어디로 가서 둥지를 틀 것이며 억조 창생 생명들이 참사를 당하게 생겼으니 새벽 5시쯤이면 산책길을 나선다. 새까만 나뭇잎 사이로 찢겨진 옥색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둠과 밝음이 숨가쁘게 교차하는 기운을 느끼면서 논뜨길을 지나고 밭둑길을 지나 한참을 가면 새벽은 열리고 폐허가 된 마을이 나타난다. 6.25 전란 때 터전을 두고 무리지어 파랑길을 떠나던 남루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 옛날 일제가 내 강토를 덮쳤을 때 만주로 연해주로 떠나던 모습들도 피 안의 안개 속 풍경처럼 아물아물 눈앞에 다가온다. 어디 그뿐이랴. 보트피플은 어떤가. 보스니아에서는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기약 없는 발길을 떼어놓고 있으며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는 고향을 잃고 부모를 잃고 굶주린 아이들, 노인 같은 모습의 철학자처럼 조용한 눈빛을 가진 아이들을 우리는 화면을 통해 보아왔다. 나 역시 이곳에 있어야 할지 떠나야 할지 뿌리 뽑힌 잡초처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유랑민, 실랑민, 이민, 민족의 대이동, 그런 말들이 있었다. 그것은 서사시치고는 가장 아픈 부분이다. 터전을 잃는다는 것은 생존을 거부당한 거나 다름없다. 과연 영토 개념은 달라졌는가? 달라진 것이 아니다. 생명의 생존은 터전에서 시작되고 터전에서 끝이 나는 이상 생명이 생명인 한 영토 개념은 달라질 수 없다. 다만 수치에 가려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을 뿐이다. 마을길을 빠져나왔을 때 해는 떠오르지 않았으나 산허리에서 빗살이 하늘로 뻗어나 있었다. 아침이 된 것이다. 길 오른편은 언덕이었다. 언덕에는 달맞이꽃이 이슬을 머금고 피어 있었다. 톱니같이 거칠어 보이는 잎사귀와는 판이하게 열한 눈알빛의 꽃은 연약하고 귀스럽다. 길 왼편에는 잡초가 우거진 눈이 펼쳐져 있었는데 백로 식구 3마리가 역시 연약하고 귀스러운 그 순백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었다. 창조의 오묘함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친다. 그러나 곧 달맞이꽃은 땅속으로 묻혀 생을 마감할 것이고 백로는 어느 곳으로 식구를 거느리고 떠날 것인가. 진정 이것은 감상일까? 도식적이며 획일적인 것은 그 단순함으로 하여 능률적일 수도 있고 시간과 물자 에너지의 절약일 수도 낭비일 수도 있다. 그것은 반자연의 본질이다.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다. 속성된 그것에, 획일적인 그것에, 단순한 그것에, 끝없이 반복되고 복제된 그것에 지불해야 할 이자, 결국에는 거덜이 나고 만다는 사실을. 박경희 선생님이요, 그 2018년 송도에서 그 과학자들이 시나리오를 짠 걸로 해서 우리가 1.5도로다가 그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거기에 이제 다 동참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그때 이제 그런 우리 기후 협약 같은 거를 다 이루어냈잖아요.
박경희 선생님이, 최재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모임에서 그 이자만 쓰고 원금은 돌려줘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무튼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미래 세대로부터 우리 것이 아니라 빌려온 것이니까 원금만 쓰지 말고 이제 이자만 쓰고서 원금은 제대로 돌려주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다 그 얘기는 알죠. 이자만 쓰고 원금은 돌려줘라. 이 내용도 조금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생명의 아픔은 이렇게 박경민 선생님이 쓰신 거고요. 이 책은 2016년도에 초판이 발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마로니의 복스 책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달맞이 꽃과 백로라는 거고요. 132쪽부터 136쪽까지 조금 짧게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